네, 안녕하세요. 형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직접 상대했던 가장 치기 어렵고 까다로웠던 투수 탑5를 뽑아왔습니다. 잘 던지는 투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탑5를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뭐 구위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제구도 다 좋지만 직접 상대를 해봤을 때 와, 정말 치기 어렵고 좋은 투수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 감정으로 탑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5위는 아롤디스 체프먼. 지금 현재 피츠버그에 지금 중간 투수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2015년대 신시내티 마무리 투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누구랑 가장 붙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체프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시내티 전에 체프먼이랑 딱 첫 대결을 했었는데, 아, 초구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초구 보고 공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본 이 직구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진짜 빨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내가 변화구까지 다 칠 수가 없다, 무조건 직구만 노려야겠다고 해서 안타를 치긴 쳤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안타를 치긴 쳤지만 딱히 그렇게 정타는 잘 안 맞았지만 안타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번 정도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셰프먼도 어느 정도 저를 상대해 보니까 직구를 계속 안 던지더라고요. 다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하지만 저는 무조건 직구. 무조건 직구. 걔는 못 쳐요, 변화구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직구를 계속 공략을 했는데, 한 번은 인사이드 되게 깊은 공이 왔거든요. 제가 그걸 쳤는데 방망이가 완전 산산조각이 났어요. 진짜 방망이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산조각이. 그 정도로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셰프먼이 미국에서 가장 볼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가장 인상 깊고 공도 빠르고 좀 위압감이 있는 그런 투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 제가 5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도 한 103말, 2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좀 찼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4위 제이콥 디그롬. 그때 당시 뉴욕 매치의 거의 에이스 투수였고,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했을 때예요. 딱 이제 뉴욕 매치랑 시합을 하는데, 그때 제가 컨디션이 진짜 좋았어요. 컨디션이 진짜 좋아서 공도 진짜 잘 보이고 볼도 잘 보이고, 그때 너무 컨디션이 좋았어요. 근데 제이콥 디그롬을 만나는데, 와, 그때 제가 보면서 좀 감탄한 게 뭐냐면, 이 라인이 있잖아요. 홈플레이스 이 라인에 이게 보더라인이 있으면 제이콥 디그롬이 스트라이크를 93마일, 4마일로 바깥쪽을 딱 던져요. 꽉 차게. 그리고 커터로 그 공 하나 빠지게 여기다 볼로 던져요. 그리고 다시 하나 들어오고 다시 하나 빠지고,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제구가 너무 좋았어요. 기가 막히네. 네,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나 빼고 하나 들어오고 하는 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겼던 것 같아요. 이겼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투런 홈런을 쳐서 이겼던 것 같은데, 이 공 볼 하나 빠지는 거를 하나 두 개 참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직구를 노려서 또 홈런을 쳤는데, 근데 그때 제가 느끼면서, 와, 이 투수는 정말 대단한 투수다. 그때 당시에 94마일이라고 나왔더라. 94마일, 95마일 정도 나왔는데, 근데 제구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제 보통 컨디션이었으면 아마 다 스윙이나 파울볼을 났을 텐데, 그때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 하나 빠진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그롬을 봤을 때 키가 진짜 컸어요. 조금 마른 편이었지만 키가 진짜 컸고, 홈도 너무 안정적이고 제구가 너무 기가 막혔다.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투수가 아닌가. 지금도 좀 아프긴 하지만 지금도 95마일, 6마일은 그냥 던지더라고요. 지금도. 자, 3위.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어려워했던 투수가 이제 나옵니다. 조시 헤이더. 이때 당시 밀워키 마무리 투수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다리 들고 공을 한번 숨겨요. 숨겼다가 갑자기 공이 나타나. 그래서 왼손 투수인데 공을 숨겼다가 던지니까 오른손 타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이 친구도 똑같이 제가 직구만 노려서 치긴 했지만, 직구만 노려도 굉장히 치기 어려운 스타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더를 한번 던졌는데 슬라이더를 직구 타이밍 나가다 쳤는데 저기 3루 더가 3루 더가 저기 파울볼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외선 투수 직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기 어려웠던 투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콜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난 거죠? 모르겠어요.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렇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친 거 아닐까? 근데 컨디션이 좋았어도 공이 너무 좋았어요. 그 왼손 투수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숨겼다가 또 나오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직구만 노려서는 웬만하면 치는데 이 투수는 굉장히 좀 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2위는 주리스 파멜리아. 이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뉴욕 매츠 마무리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번인가 한 3번 붙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투수가 뭐가 되게 유명했냐면 투심 패스트볼을 진짜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 투심 패스트볼 스피드가 96마일, 97마일 이렇게 나오는데 공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꾸 타자들이 땅볼만 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붙었는데 이 공이 진짜 빠른데 너무 무브먼트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결을 했을 때 땅볼 아웃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붙었을 때 공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높게 보고 쳐야겠다. 근데 쳤는데 또 땅볼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세 번째 또 붙었나 아무튼 그때는 그 요즘 흔히 말하는 거 있죠. 밑둥차라. 요즘 흔히 말하는 밑둥차라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타석에서 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땅볼 났어요. 네, 그래서 이때 제가 정말 이 스윙의 한계점을 좀 많이 느꼈고 이렇게 무브먼트가 심한 공을 이렇게 쳐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투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투수였고 모르겠어요. 지금 상대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치기 어려워했던 투수 2위에 선정됐습니다. 대망 1위. 이 선수는 제가 못 치겠다. 그냥 타석에서 못 친다 얘는. 그 투수가 있는데 1위가 카터 캡스라고 있어요. 이 선수는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 투수가 마이애미 투수였거든요. 근데 이 투수의 약간 폼이 약간 다리 들고 한번 점프를 해요. 한번 점프를 해서 앞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던지거든요. 이게 영상 잘하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초구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구째 이 선수가 슬라이더를 던졌거든요. 근데 슬라이더를 저 앞에 땅바닥에 던졌어요. 근데 그걸 제가 스윙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쳐야 되지? 투 스트라이크에 그랬는데 갑자기 데드볼 맞춰서 땡큐 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수가 공도 빠르고 폼도 특이하고 슬라이더도 좋고 그때 이 투수는 내가 못 치겠다 라고 유일하게 진짜 인정했던 투수. 네, 그래서 이 투수를 제가 1위로 뽑았습니다. 네. 예전에 유년 시절 때 투수도 했었잖아요, 그죠? 네. 한국에서 학생들이 투수 연습하는 거랑 미국 학생들이 연습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어릴 때 배우는 거는 비슷해요. 네. 어릴 때 배우는 거 비슷하지만 또 저희 시대랑 지금 시대랑 또 바뀌었고 지금은 조금 데이터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위주로 해서 트레이닝이나 공 던지는 회전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발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도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근데 여기가 워낙 발전돼 있고 또 도미니카 애들도 있고 그 어린 선수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이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트레이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얘들이 더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9살, 20살 때 메이저리그 데이터들로 얘네들은 성장을 하는 거고 한국은 이제 잘하는 애들이 프로 들어가서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구가 좀 매번 좀 새로운 도전이고 또 이런 대결들을 통해서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투수들을 대결을 안 해보고 했더라면 예전의 스윙 방식 그대로 저도 그렇게 했겠죠. 예, 이런 투수를 상대해보면서 제 스윙의 좀 한계를 느끼면서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저기 메이저리그 타석에 섰을 때 기억나요? 처음 메이저리그에서 시범 경기 때, 그러니까 공식 첫 경기죠. 시범 경기 때. 그때 투수가 누구였냐면 토론토랑 했었는데 좀 신인급이었어요. 근데 그 투수가 싱커 투수예요. 근데 97마일, 6마일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보지 못했던 투수를 처음 만난 거죠. 그렇게 던지는 한국 투수가 없었네요. 구속이. 그렇죠. 구속도 그렇고 무브먼트가 그렇게 심한 투수가 많이 없었죠.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와, 이거를 어떻게 치나? 1년 내내 내가 이런 볼들을 쳐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공이 너무 빠른데 한두 번 보다 보면 또 적응이 돼요. 근데 나갔다 안 나갔다 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전 자리를 차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계속 꾸준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나가야 되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가장 어려웠던 투수 탑5를 만들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 미국에서 좀 치기 좋았던 투수 탑5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탑5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영상이 좀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그리고 제가 좋으면 여길 꼭 누르세요.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